누구나 한 번쯤은 계란, 오리알 혹은 거위알을 직접 부화해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실행하려고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블로거나 유튜브의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수의 거위와 오리알을 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뇌가 부화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태어난 병아리를 죽이지 않고 키우는 육주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되도록이면 알이 크고 둥근 것을 선택한다. 거위들이 낳은 알을 2년에 걸쳐 지켜보니 매년 초반에 낳는 알은 크기가 작고 무정란일 확률이 높았어요. 아마도 이것은 수컷과 교미를 하기 전에 이미 뱃속에 만들어진 알들이 산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위나 오리 농장에서 알을 구해서 부화하실 경우 산란 시점을 물어보고 1개월이 지난 뒤에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위 알은 근친으로 태어날 경우 알의 크기가 작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들은 근친을 하게 되면 유전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친을 계속하게 되면 크기가 왜소해집니다. 크기가 작은 알 속에는 통상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노른자가 있으며 이는 태어나야 할 병아리의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른자의 크기가 큰 알 속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은 병아리는 크고 튼튼하게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둘째, 부화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는 더 중요하다. 부화기 내의 온도와 습도는 전란중일 경우와 전란중지일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란중일 경우에는 온도 37.3도, 습도 50에서 70%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란중지에 쓸 경우에는 온도 36.5도, 습도 70에서 80%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부화를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온도만큼 중요한 게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란중일 경우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알 속의 병아리는 약하게 성장하게 되어 결국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란중지에 쓸 경우 습도가 너무 낮으면 파가기 어려워 병아리는 알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습도는 전란중일 경우 50에서 60%, 전란중지에 쓸 경우 80%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부화기 내부에 부착된 자동 온도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는 자동 온도 습도기는 부화 성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동 온도 습도기를 부화기 안에 넣고 비교를 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씩 부화기 내부를 환기시켜준다. 환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부화기 내의 알들 중 혹시 전란이 잘 안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알이 있다면 위치를 조정해주면서 알 전체가 골고루 전란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란 중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파각을 위해 전란을 중지시켰을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각 중인 알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습도가 떨어지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갓 태어난 병아리에게 3일간 노른자를 먹인다. 조류들은 알 속에서 노른자의 영양소를 먹고 성장하여 결국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들은 아직 소화기관이 자리 잡지 않아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사료를 먹기 전에 노른자를 먹인다는 건 포유류가 엄마의 초유를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위알 무정란을 삶아서 노른자를 오리나 거위 병아리들에게 먹입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겐 노른자를 많이 먹이고 태어난 지 좀 지난 병아리들에겐 사료랑 섞어서 조금만 먹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게 부셔주면 병아리들이 알아서 잘 쪼아 먹습니다. 다섯째, 닭사료를 먹일 경우 갈아서 먹인다. 병아리 사료를 먹여도 되지만 닭사료를 갈아서 먹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 입자를 곱게 갈아서 아직 소화력이 부족한 병아리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병아리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날 노른자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노른자를 3일 정도 먹이고 난 뒤에는 노른자를 사료랑 섞어서 먹이고 나중에는 사료만 먹이면 됩니다. 얘네들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 오리들입니다. 깃털이 다 마른 아기 오리들은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아기 오리들이 알 속에서 먹었던 것과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된 거위알 노른자는 아기 오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 오리들이 더 잘 먹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오리들은 행동이 더딥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러하되 갓 태어난 아기들은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얘네들은 태어난 지 7일 된 아기 오리들입니다. 태어난 지 5일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벌써 많이 자란 느낌입니다. 노른자를 3일 정도 먹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료와 노른자를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아기 오리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아기 거위 한 마리가 이곳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물통에 니프를 달아라. 물통에 니프를 달아서 물을 먹이면 병아리들에게 깨끗한 물을 계속 먹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과 똥들이 섞인 더러운 물을 어린 병아리들이 먹게 되고 이는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병아리의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항생제를 장기간 먹고 자란 가금류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결국 커서도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대신 동물용 비타민을 사서 조금씩 넣어주면 병아리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육축이 바닥에 원겨를 깔고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라. 보통 어린 조류들은 온도에 민감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병아리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호흡기 계통에 감기가 오게 되고 결국 설사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바닥에 왕겨를 깔아주면 병아리들을 좀 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배설물의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겐 육축이 안의 온도를 35도 정도로 맞추고 일주일 단위로 2도 정도씩 내려주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아기 거위와 아기 오리들을 키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7가지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